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에 아이를 둘 가진 조그만 공부방 운영하고 있는 엄마입니다. 얼마 전에 시어머니가 지인분의 아들이 결혼한다고 해서 결혼식장에 다녀왔다가 큰 충격을 받고 들어오셨다고 해서 시댁에 다녀왔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아들이 2명 있었고 딸 1명 있습니다. 제 남편은 그 중에 둘째 아들이고 시누이는 남편의 여동생입니다. 형님은 그 좋은 학벌에 꽤 괜찮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지만 아들 쌍둥이를 낳는 바람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육아에만 전념하고 있었어요. 아주버님은 저희보다 결혼을 조금 늦게 해서 저희 애들보다도 형님 쌍둥이 아들들이 훨씬 어려요. 형님은 쌍둥이 아들들을 키우느라 친정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도와줄 정도로 정신없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형님이 결혼과 출산을 연이어서 하다 보니 저와는 딱히 마주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시어머니가 형님을 며느리로 맞이하기 위해서 공들인 사실은 제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죠. 남편은 전문대학을 졸업해서 아주 조그만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저는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대학을 나와서 회사를 다니다가 공부방을 차렸어요. 시누이도 자랑할 만한 대학을 졸업한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명문대를 졸업한 아주버님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하셨습니다. 장남인데다가 명문대를 졸업을 해서 꽤 괜찮은 공기업에 다니고 있었으니 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차남인 남편과 제가 먼저 결혼했어도 장남인 아주버님이 결혼한 거에 대해서 한 푼도 더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만이 있다는 것은 아니네요. 남편과 저는 결혼할 때부터 이왕이면 양가에 누구의 도움도 없이 검소하게 철저히 저희 힘만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새살림이 시작이 되면 그 간섭에서 벗어나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친구나 선배들의 말을 들어보면 시댁의 도움을 받아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면 바람 잘 날이 없었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한 큐에 도와주시면 참 감사할 따름이었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차별을 하셨습니다. 없는 살림에 저희보다 늦게 한 아주버님 결혼식에는 격식도 다 따져가면서 할 건 다 하셨거든요. 형님이 아주버님보다 더 좋은 명문대를 다니는 것은 아니었지만 인서울 4년제 대학을 졸업했고 직장도 그만하며 짱짱한 곳을 다녔으니 시어머니가 형님을 욕심을 낼 만도 했습니다. 항상 아주버님과 형님을 저희들보다 더 앞세우고 싸고 돌기 바쁘셨었죠. 그러다 시어머니에게서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우, 아우, 세상에 별일이 다 있다. 그땐 멍청하던 애가 어떻게 유학 가서 국제 변호사가 됐다니. 그럴 줄 알았으면 그때 내가 참을 걸 그랬나 싶고. 그렇더군요. 저는 영문을 몰라서 여쭸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머리 싸매고 누워 계신 거예요? 이마에 띠를 두르고 누워 계시다가 저를 한번 쳐다보시더니 작정한 듯이 일어나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네 형님한테는 절대 하면 안 된다. 네가 속이 깊은 애니까 그러니까 하는 소리인데 아유 생각할수록 후회가 되는구나. 네 어머니 걱정 마시고 얼른 말씀해 보세요. 그게 말이다. 실은 우리 주혁이가 21살 때 아무것도 모르던 그런 나이에 여자가 있어서 나랑 남편은 말렸다만 덜컥 혼인신고까지 해버렸지 뭐냐. 처음에는 무척 놀랐지. 그 애는 대학교 입시도 떨어져서 고졸이었고 우리 주혁이는 대학교 2학년이었었다. 시어머니 말씀을 종합해보니 아주버님은 대학생의 신분으로 사귀던 여자는 떡집을 하는 가난한 집의 아들이라고 해서 헤어질 것을 두려워해서 혼인신고까지 해버렸는데 알고 봤더니 그 여자 쪽 집안이 꽤 잘 사는 집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못 이긴 척 결혼을 허락을 했다고 했었다고 하더군요. 그렇지만 여자 쪽 집안에서는 결혼을 반대했었다고 했어요. 할 수 없이 아직 아주버님이 학생 신분이라서 결혼식은 졸업 후에 하기로 했고 급한 대로 시댁집에 들어와서 방 한 칸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시댁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잘 사는 집의 딸이었으니 그것만 믿고 결혼을 허락하고 집에서 살도록 했는데 그 여자의 집안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폭삭 망했다고. 그 때문에 아주버님과 결혼을 하고 독립했다가 다시 시댁에서 함께 살고 있었는데 매일같이 친정집을 드나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때 당시를 회상하며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친정집에 부도가 나서 망했다고 하니 재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돈 많은 집의 딸이라니까 고졸이라도 내 아들의 뒷바라지는 잘 되어주겠다 싶어서 그것 하나만 보고 마지못해 받아준 건데 부도가 났다니. 괜한 불똥이 내 아들한테까지 튀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됐었고 암튼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더구나. 그래서 내가 너네 친정집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친정집에 가서 오지 말라고 했지 뭐냐. 망한 집안에 재수없고 옴붙은 딸이고 고졸인데다가 뭐 하나가 마음에 드는 게 없다고 일부러 정 떨어지게 하려고 심하게 말했더니 그 뒤로 알겠다고 하더니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오지 않았다. 그리고는 자동적으로 이혼했고 말이다. 그러시면서 또 한 번 길게는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아휴, 그때 일이 후회 막급이구나. 그때 그 애가 친정집으로 돌아가면서 나중에 들은 소리지만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서 산다고 들었어. 그랬던 그 애가 그곳에서 대학도 나오고 국제 변호사가 됐다더구나. 시어머니는 지인분의 딸의 결혼식장에 갔다가 아주버님과 이혼을 시켰던 그 여자가 국제 변호사가 되어서 나타나서 놀랐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결혼은 하지 않고 있었는데 지인분이 그랬답니다. 아이고, 말도 마요. 미국에 있을 때 남자를 애 좀 태웠다고 하는데 아주 어마어마해요. 집안도 잘 살고 본인 능력 있고 거기다가 타고난 미모 때문에 남자들이 줄 선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일으킨 부모님의 사업에 성공해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자리 잡고 살려고 한다고 했답니다. 그 말을 전해주는 지인분에게도 아들이 하나 있기 때문에 저렇게 능력 있는 며느리를 얻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침을 질질 흘리더랍니다. 그 말을 들었던 시어머니의 속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다고 했고요. 그때는 그렇게 어리숙해 보이더니 그새 멋진 커리어우먼이 되어서 돌아왔다니. 사람 일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더라. 내 아들과 이혼했어도 그만하면 좋은 조건의 남자와 결혼을 했을 법도 한데 하지 않은 것이 혹시나 우리 주혁이를 아직도 못 잊어서 그런가 싶어서 너무 아쉽더구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그때 그 애랑 왜 이혼을 시켰는지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모른다. 조금만 참을 걸. 그냥 이혼을 하지 않았어도 주혁이가 그 집안의 사위가 되어 있을 텐데 말이다. 아이고. 시어머니 후회하면서 통곡하는 소리가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더니 저희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며느리 있는 앞에서 저런 말도 서슴없이 하고 계시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나 싸고 돌던 큰 며느리인 형님을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들 쌍둥이를 낳은 형님에게 복덩이라면서 한꺼번에 행복을 가져왔다고 아들 둘을 낳았다시면서 치켜 세우시더니 그 여자의 소식을 들은 후에는 하필 쌍둥이를 낳는 바람에 형님이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고 불만을 표시하셨습니다. 맨날 아들 쌍둥이 돌봐주느라 형님과 함께 살고 있는 형님의 친정집 식구들도 불만이었어요. 아주버님이 퇴근을 했어도 집에서 차례로 쉬지도 못하고 처가 식구들 챙기랴 아들 쌍둥이를 챙기랴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라면서 불같이 화를 내시곤 급기야는 쌍둥이들을 보러 가신다면서 형님네 집에 가서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시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형님의 친정엄마와 여동생이 와서 쌍둥이 돌보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다는데 시어머님이 대놓고 그러셨대요. 애미야, 너는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이렇게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많은데 너 무슨 생각으로 회사를 그만둔 거니? 남들은 식구가 하나라도 늘면 돈 벌어오느라 눈에 불을 켠다고 하던데 이러고 싶니? 형님의 친정엄마와 여동생 앞에서 그렇게 형님에게 소리를 질러대셨으니 형님의 친정엄마가 가만히 있을 리 만무했죠. 집안끼리 대판 큰 싸움이 나버렸어요. 결국엔 형님의 친정엄마가 그러셨다네요. 세상에, 우리 딸은 처음인데 재혼인 남자한테 시집 보내는 것도 억울해 죽을 것 같은데 뭐가 어쩌고 어째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러셨답니다. 재혼이라고 했어요? 우리 아들이랑 좋아서 죽고 못 살아서 결혼 전부터 같이 살고 그랬었는데 지금 무슨 재혼 타령이에요? 막말로 처녀를 어떻게 보증하는데요? 내 아들이 당신 딸과 결혼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지리리 궁상 떨고 살 팔자가 아니라고요. 그 말을 듣고 있던 형님이 시어머니에게 달려들어서 당장 그 말 사과하시라고 하더라네요. 아, 내가 미쳤니 사과하게? 네가 내 말이 그렇게 고깝게 들리거든. 당장에 내 아들과 살지 말아라. 내 손자들도 놓고 그냥 너도 네 친정집에 가서 오지 말거라.
형님은 무슨 권리로 살라 말라 하냐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그러셨대요. 무슨 권리? 내가 너희 남편 어머니 된 권리다. 위아래도 몰라보고 가정교육도 개떡같이 받은 며느리를 그냥 보란 말이냐? 당장 네 엄마랑 내 아들 집에서 나가란 말이다. 그랬더니 가만히 두고 보던 형님의 친정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거참 듣기 거북하네요. 겨우 3천 보탰으면서 여기 내 딸 명의로 제가 얻어준 겁니다. 당신 아들 집이 아니라고요. 당장에 여기서 나가세요. 그렇게 해서 형님과 시어머니는 급속도로 사이가 나빠졌고 그 이후로 형님은 시댁의 발길을 완전히 끊어버렸고 시어머니가 찾아오지 못하도록 몰래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아주버님은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형님의 친정엄마에게 용서를 빌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사간 형님네 집은 아주버님이 가르쳐주지도 않고 아주버님도 시댁에 오질 않으니까 시어머니가 아주버님 회사로 쫓아가서 당장 형님이랑 이혼하라고 하셨다네요. 그랬더니 아주버니가 그러셨어요. 뭐? 내가 엄마 때문에 2번이나 이혼해야겠어요? 아니다. 경이가 아직 너를 기다리고 있는 모양이다. 너 경이랑 잘 맞았잖니. 이참에 니 애랑 쳐버려. 아들과 시어머니 갈라놓는 며느리는 난 더 이상 못 본다. 이혼을 2번 하든 3번 하든 간에 천지 분간을 못하는 며느리는 난 못 본다. 그랬더니 아주버니가 청첩장을 내밀면서 말했다네요. 엄마, 경이가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보내왔어요. 아니 그럼 서로 만나고 있었던 거야? 아니요. 귀국해서 몇 번 보고 엄마 만났다고 해서 몇 번 보고 그리고 청첩장 준다고 마지막으로 보고 헤어졌어요. 이젠 저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제발 좀 경이한테 신경 끄세요. 경이가 아무리 저한테 미련이 있다고 해도 이젠 저한테 경이는 못 올라가는 나무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런 게 어딨어. 너한테 미련이 있었으니까 아직도 결혼 안 하고 있었던 거 아니니? 그러지 말고 쌍둥이 엄마랑 이혼하고 경이랑 다시 잘해봐라. 내가 아니었으면 원래 너희들이 부부가 되었을 사이 아니냐. 그랬더니 아주버니가 그러셨다네요. 죄송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제 인생에서 빠져주세요. 저 이제 쌍둥이 아빠예요. 우리 애들이랑 헤어져서 못 산다고요. 앞으로는 어머니와 볼 일 없을 테니까 여기에도 찾아오지 마세요. 여기에 찾아와도 경비실에서 못 들어오게 막으라고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그렇게 해서 형님과 아주버니는 시어머님께 연락을 끊고 살겠다고 선언을 하셨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형님과 또 이혼하시게 되었습니다. 형님의 친정 부모님이 시어머니 하시는 말이 이상하다 여기고 아주버니 뒷조사를 했었던 모양인데 그 경이란 여자와 몇 번 만났던 사실이 들통이 나버렸던 거죠. 그 때문에 시어머니가 떵떵거리면서 이혼을 못 시켜서 한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형님이 아주버니한테도 정남이가 떨어졌다면서 이혼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저도 같은 며느리로서 시어머니 편을 들 수가 없었기에 모든 증거가 이혼할 이유가 차고 넘쳤던 거죠. 결국 아주버니는 형님과 이혼했고 양육권이 형님에게 넘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쌍둥이 손자가 커가는 모습을 마음대로 볼 수가 없는 주제가 되어버렸어요. 그 때문에 시어머니와 저도 거리 두고 살고 있는데요. 오히려 그 편이 저는 좀 화납니다. 아주버니가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을 2번 하게 되었다고 시어머니를 평생 보지 않고 살겠다면서 잠수를 타버리셨기 때문에 저는 남편이 아주버니가 뵈러 가지 않는 만큼 시어머니를 자주 찾아뵙고 있거든요. 하지만 제 남편도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시어머니가 터치 못하도록 하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명절 때가 아니면 따로 찾아뵙진 않고 있네요. 여전히 지금도 아주버니는 시댁과는 연락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언젠가는 또 그러실 것 같아요. 그냥 거리를 두고 사는 것이 피차가 서로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시어머님이 다 그렇진 않기 때문에 일반화해서 생각지 말아주세요. 모든 시어머님들 화이팅이에요.